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네이처셀이 전체 시장의 폭락, 네, 이 건도 네이처셀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6.35% 내려서 마무리가 됐어요. 금요일에. 근데 이것이 뭐 조인트 스템 건도 물론 연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시장 전체의 폭락, 네, 이 영향을 좀 더 받았지 않았나. 세제 개편 아니죠. 네.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무 일수냐, 캘린더 데이 기준이냐, 이 부분 있죠. 네,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찾아봤고, 기사건도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허가 일정 건과 연관이 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가 예상과 수급,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시장하고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 공략하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입니다. 꼭 여러분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이렇게 시장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재료적인 면에서 뭐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수급적인 면에서 외인기관 메이저가 뭐 방향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 계속 제가 장중에 체킹을 해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 텔레그램 방을 꼭 이용을 하시고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요즘 같은 때 네이처셀은 이 텔레그램 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꼭 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네이처셀 시장이 워낙 폭락을 했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한 4% 정도의 급격한 급락. 네. 이것 때문에 네이처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되게 좀 큰 종목들도 되게 한 4%에서 뭐 8%까지 크게 무너진 그런 패턴의 시장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조인트 스템도 조인트 스템이지만 이 세제 개편안 이것이 결국 영향을 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밀하게 보시려면 이걸로 보시면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좀 너무 여러분들이 방대하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요. 결국 이제 요점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논란이 매번 항상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다시 10억으로 활용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것이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것이 이제 크단 말이에요. 그죠? 증권거래세도 올리고 법인세도 올리고 배당소득 과세 이 혜택 보는 것도 결국 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세금을 이런 데서 이렇게 걷어서 결국 그거로 재정 충당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자만 봉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원성이 있는 게 뭐냐면 코인 같은 경우도 미리 세금을 걷었어야 되는데 코인은 그냥 냅두고 여태까지 왜 주식만 가지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되죠. 사실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뭐 5천 포인트는 결국 이런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찬물 끼얹으면서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원인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일단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뭐 조인트 스템과 관련해서는 7만 8천대 이제 7월 달은 일단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7월 달 지났는데 왜 안 나와? 그래서 물량이 나온 그런 측면들도 없지는 않은데 그건 억측이에요. 억측. 그죠? 8월 달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7만 8천대. 아니 뭐 엿장수 마음대로 보완 자료를 식약처에서 받아서 이 허가 날짜는 자꾸 늘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프레임에는 얽매이지 마라.
그거죠. 하지만 여하튼 7월 달이 이제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건에 대한 좀 실망감이 약간 작용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작다고 봐요. 작다고 봅니다. 웨이들이 크게 뭐 매도 친 것도 아니죠. 그죠? 예. 뭐 공매도도 뭐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평상시와 같고요. 대차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급을 보면은요. 수급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네이처셀의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그 외인 매수가 많았잖아요. 결국 공매도 상환한 거예요. 이걸 보세요. 270만 주에서 247만 주로 한 23만 주가 줄었잖아요. 그죠? 여기 확인이 되시죠? 여기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29일 현재, 7월 29일 현재고 7월 30일, 31일 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오르면 또 숏커버링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서 또 쭉 치고 나가면. 그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수급 동향은 우리가 잘 또 캐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요건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국회 전자청원 있죠. 네, 요것도 막 다시 한번 7월 31일자로 시작이 되네요.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대해서 청원한다. 벌써 5만 명 근처가 돼버렸어요. 그죠? 5만 명 근처가 돼버렸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 청원이 꼭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예, 이게 있습니다. 이번에, 세제 개편안 발표가 된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게 행정부 차원의 확정 발표 단계입니다. 행정부. 요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이처셀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봐야 돼. 현재 행정부 차원의 확정 발표 단계죠. 근데 입법 예고 및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종 확정 및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번복이나 조정이나 지연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조조 양도세 과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직 잘 보고 앞으로 체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시행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요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번복이나 조정이나 지연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세제 개편안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앞으로도 잘 우리가 그걸 체킹을 해 나가야 된다. 완전히 100% 확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100% 시행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론이나 청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정입니다. 일정. 일정. 일정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수수료 내고 290일인가요? 네, 290일로 하는 거. 새로 바뀐 거죠, 이거는. 근데 조인트 스탬은 미리 냈기 때문에 과거 기준에 의해서 420일 기준, 그죠? 그거에 의해서 결국 허가가 나는 건데요. 이 420일 기준이라는 거를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면 한 580일까지가 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근무일수로, 죄송합니다. 근무일수로 하는 게 얼마나 합당하냐. 이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이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서경원 교수님이라고 동국대 식품의료제품 규제정책학 석좌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문가죠. 그러니까 근무일수라는지 캘린더 데이로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다시피 근무 일수로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죠? 뭐 새로 하는 거는 물론 캘린더 데이고 과거에는 근무 일수로 했었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자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근무 일수로 했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분만 그걸 주장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견해냐.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보여드리면 자 여기 이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이에요. 네, 이분이 예전에 2023년 8월 6일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중간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죠. 박윤주 부장은 허가 소요 기간은 우리나라는 뭐 워킹데이를 사용하고 있는 점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식약처에서는 근무일 기준으로 과거에는 해왔다는 거예요. 그죠? 워킹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캘린더 데이와 다르게 식약처가 업무를 쉬는 휴일에 대한 기간을 뺀 개념이다. 그러니까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또 빨간 날 공휴일 빼고 그러면 이게 420일이 엿가락처럼 늘어져서 580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10월 이내에 허가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10월까지도 좀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물론 가장 유력한 게 이제 7말 8초이고요. 그죠? 근데 식약처가 뭐 보완 요청한 거 가지고 엿가락처럼 또 늘리면 8월 안이라는 8월 내 이때 허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엿장수 맘대로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580일 기준으로 10월 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식약처가 지금 허가 결정을 발표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의약품 품목별 GMP 평가 업무 수행 편람 이걸 보면 공무원 지침서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2020년 발표 자료잖아요. 근무일 해서 보면은 전부 다 근무일 기준이죠. 여기 그 다음 자료 보시면 자 여기도 근무일 기준이죠. 자 그 다음 근무일 다 근무일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자료 그리고 이 박윤주 심사부장 자료 그리고 석좌 교수 자료 그죠? 여러분 그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기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란, 이한, 삼한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은 해 두자 이거예요. 응? 아시겠죠? 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세제 개편안 때문에 폭락했던 네이처셀이 다음 주에는 다시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 허가건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소식들 들어오면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승부조를 말씀을 드린다 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조죠, 승부조.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그러니까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 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되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승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송을 하고 이제 막 튀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러죠. 예,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되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도록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네, 더블 가격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 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S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더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되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